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세 번째 강좌인 확률의 뜻과 활용의 레벨 2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숫자 2, 2, 3, 3, 4를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5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1의 자리 숫자가 소수일 확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5자리 자리수로 만들 때,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할 때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뭐가 될까? 5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5팩, 2팩, 2팩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요 값이 120을 4로 나눴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0까지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 1의 자리수가 소수인 경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가 되려면 지금 끝에 1의 자리가 2나 3이 되는 경우니까 크게 하나, 둘, 셋, 넷, 5자리에서 여기에 2가 오는 경우와 여기에 3이 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지. 그럼 여기에 2가 왔다라고 하면 지금 남은 2, 3, 4, 4 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12가지가 되죠. 24 나누기 2니까 12가지 이렇게 되고, 자 3이 왔다 그러면 이 2개, 4 2개를 가지고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4팩, 2팩, 2팩 그래서 총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30가지고요. 이 특정한 사건이 18가지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6으로 나누면 6, 3, 18, 6, 5, 30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1인용 의자 1개랑 2인용 의자 1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1학년 둘, 2학년 둘, 3학년 둘이 6개 의자에 임의로 앉을 때 2인용 의자에는 같은 학년의 2명의 학생이 앉고, 그 다음에 4인용 의자에는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4명의 학생이 앉을 확률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될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6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한다니까 6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이제 특정한 사건이 뭐냐면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중에서 여기에 같은 학년 앉히고 여기에는 같은 학년끼리 떨어져 앉아야 돼. 그럼 일단 여기에 먼저 앉은 다음에 남은 학년을 요 네 자리에다 앉히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 어떤 학년을 놓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니까 3개 학년 중에서 1개의 학년을 골라. 그게 만약에 1학년 2명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둘이 여기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2인용 의자는 이미 학생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1학년 학생 A1, B1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2학년 2명하고 3학년 2명을 여기 어떻게 앉혀야 되냐면 요렇게 앉히고 요렇게 앉혀야 돼. 그치?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요 자리에 2학년, 3학년 이렇게 앉을 수 있고 3학년, 2학년 이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 앉는 방법이 일단 두 가지가 될 거고, 자, 요 두 자리에서 서로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2팩토리얼이 있겠죠. 그리고 요 두 자리에서 서로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또 2팩토리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총 48가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니까 7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사건은 48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24로 나눠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얘는 30. 그래서 한 번 더 약분되네. 그러면 15분의 1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 Q를 이렇게 줬대요.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오랜만에 나왔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할 때, 그리고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 집합을 라지 Q라고 할 때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면, 그죠? 이럴 때 우리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X는 A라는 이 원소가 이 Q라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A와 B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만 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얘는 X는 A라는 원소고, 자, 요걸 우리가 뜯어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얘는 x-2, x-b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b가 올 수 있는 건 b는 1, 2, 3, 4, 5, 6에 따라서 이 값의 범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b가 1이면 b가 1이면 얘는 범위가 1, x,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범위 안에 a라는 원소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때 가능한 a는 1하고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b가 2면 어떻게 될까? 얘는 2부터 2까지니까 그냥 x가 2가 되니까 a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3, 4, 5도 따져보시면 돼요. 만약에 b가 3이라고 해봐. 그럼 얘는 x가 1부터 3까지니까 a는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하면 3까지 자, 같은 방식으로 하면 b가 4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네요. 얘가 1이 아니고 얘가 2죠. 그러니까 2, 3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2부터니까. 자, b가 4가 되면 x는 2부터 4까지의 범위가 되니까 이때 a는 뭐가 될까요? 2, 3,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5면 a는 뭐가 될까? 2, 3, 4, 5 이렇게 될 거고 6이면 a는 2부터 6까지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특정한 사건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총 두 가지, 5가지고요. 6, 7, 8, 9, 10, 11, 12이고요. 12에다가 5개 더했으니까 17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2개를 던졌으니까 36가지고요. 그 중에 17가지. 약분 안 되죠? 그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주머니에 10개의 공이 들어있고 흰 공과 검은 공만 있고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낼 건데 꺼낸 두 공의 색이 서로 같은 사건을 A, 흰 공과 검은 공 하나를 꺼내는 사건을 B라고 할 때 자, 흰 공의 개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공의 개수를 모르니까 A개라고 될 거고 검은 공은 10개 중에 흰 공의 개수를 뺀 것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PB는 PA 더하기 15분의 1 이렇게 됐으니까 PB라는 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꺼내는 거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10개 중에 2개를 꺼낸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니까 AC1 곱하기 10-AC1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는 PA는 뭐냐면 꺼낸 두 공의 색이 서로 같은 사건. 그러니까 흰 공 2개를 뽑거나 검은 공 2개를 뽑는 거니까 이때 얘는 10C2분의 뭐가 되냐면 AC2거나 또는 10-AC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PA고요. 이 값이 15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10C는 지금 45니까 양변에 45를 곱해서 식을 정리하면 45를 곱하게 되면 요 값은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식 정리해 봅시다. AC1은 A고요. 얘는 10-A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얘는 2분의 A-1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얘도 2분의 뭐가 될까요? 10-A 이렇게 되고 하나 적어야 되니까 9-A 이렇게 정리가 되고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2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 볼까요? 2 이렇게. 자, 이제 식을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20A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90 마이너스 19A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A 제곱 A 제곱 A 제곱 전부 왼쪽으로 이항하면 얘가 4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0A 이항하면 마이너스 40A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 플러스 96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자, 4를 약분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얼마가 돼요? 24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린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흰 공의 개수는 6개이거나 4개가 나오는데 5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흰 공의 개수는 4개.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는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세수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임의로 3개의 수를 선택한 차례로 A, B, C라고 할 때 A, B, 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변의 길이가 1, 2, 3인데 이걸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뭐 1, 1, 1, 2, 2, 3, 3, 3 이런 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보면 어떤 한 변의 길이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항상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항상 커야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3이고 B나 C가 1이 되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골라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죠. 또 B의 입장에서 보면 A 더하기 C 이걸 만족해야 되고 C 입장에서 보면 A 더하기 B 이걸 만족하는 경우들은 제거하고 나서 삼각형을 만들 건데 이게 총 몇 가지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중복을 허락하여 3개의 수를 선택해서 차례대로 A, B, C라고 했으니까 나타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 3가지, 3가지니까 총 27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해볼까요? 첫 번째는 정삼각형부터 하자. A하고 B하고 C가 같은 정삼각형은 쉽게 만들 수 있죠. 셋 다 1, 1, 1이거나 2, 2나 3, 3, 3 이렇게 3가지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일 때 그러니까 A하고 B가 같고 C는 다른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A하고 C가 같고 B는 다른 경우 그 다음에 B하고 C가 같고 A는 다른 경우 뭐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때 이 경우의 수, 이때 이 경우의 수, 이때 이 경우의 수는 분명 어떻게 될까요? 다 같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이렇게 해볼 거야. A하고 B가 같은데 C가 같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A하고 B가 같은데 C가 같지 않은 경우 그럼 만약에 A가 1, 1이라고 해봐. 그럼 A하고 B가 1, 1일 때 C는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돼요? A하고 B가 1, 1이면 C는 1이 돼야 되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A, B가 1, 1로서 같은 경우는 없는 거야. 그럼 A하고 B가 2, 2 이렇게 됐어. 그럼 얘네 둘이 2, 2니까 요 값이 4니까 C는 이거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는 어떤 애가 올 수 있어? 1이 오거나 또는 2는 안 되죠. 여기 이미 포함됐으니까 3이 오는 경우 이렇게 C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둘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A하고 C 요 2, 2 말고 또 그러면은 3, 3으로 같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3, 3 이렇게 왔다고 해봐. 그럼 얘네 둘이 더했을 때가 이미 6이니까 얘가 C는 어떤 애가 올 수 있을까요? 1이나 2가 이렇게 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1이나 2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총 여기서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한해서 지금 총 몇 가지? 4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서도 4가지, 이렇게 4가지, 그러니까 총 12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12가지랑 여기 3가지를 더하게 되면 총 15가지. 그래서 27분의 15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 약분하면 3, 5, 15, 3, 9, 27 그래서 9분의 5가 답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x가 1, 2, 3, 4, 5라고 했을 때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 임의로 선택할 때 이 함수 f가 이것 또는 이거를 만족시킬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대소관계가 주어진 관계니까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x가 1, 2, 3, 4고 그 다음에 x가 1, 2, 3, 4인데 첫 번째 이 경우는 무슨 뜻이야? F1, F2, F3은 얘네는 크기가 정해져 있대. 그럼 이 4개 중에 아무거나 3개를 뽑으면 되죠. 그쵸?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놔야죠. 전체 경우의 수는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랑 같으니까 4의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쵸? 256가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4개 중에 아무거나 3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4C3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하나 있잖아. 요 4는 어떻게 되는 거니? 요 4는 1을 선택해도 되고 2를, 3을, 4를 선택해도 되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4가지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F2하고 F4가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경우. 자, 얘네 둘이 여기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하고 3은 아무거나 4개를 뽑으면 되니까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경우에 F1, F2, F3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 경우 안에 F4가 선택했을 때 만약에 이런 경우를 만족하거나 또는 F1, F2 그 다음에 F4 그리고 F3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둘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도 될 수 있어. F1, F2 그리고 F3하고 F4가 같을 때 자, F3하고 F4가 같게 되면 지금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지금 이 안에 전부 중복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빼줘야 되는데 자, 이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지?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밖에 없는 경우고요. 자, 이 경우는 4개 중에 3개인 경우니까 얘는 4C3 해서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6가지 경우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빼기 6을 하고 이 값을 256분의로 하면 이제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얘는 256분의 이렇게 되고요. 얘가 16이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16이니까 얘는 96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106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106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이거 정리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4로 나눠볼까요? 4, 7에 28 4, 6에 24 4, 4, 16 그리고 4, 2, 8 안되네요. 그러면 얘가 2로 나누면 108분의 53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108분의 53 128분의 53 그지? 자, 128분의 53 이렇게 되네. 그럼 얘가 또 3으로 더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 수를 이거라고 하자. 근데 그러면 이게 몇 개인 거야? 4의 4제곱개만큼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중에서 이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선택한 수가 이걸 만족해야 된대. 자, 1부터 4 사이의 자연수 K에 대해서 그러니까 K가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이 K에 대해서 이거의 숫자 중에 K의 개수가 0이거나 양의 약수의 개수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K의 개수가 0개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 3, 4 중에 안 써도 되는 숫자가 있다라는 거고요. 안 쓰는 숫자가 있어도 되고 또 쓰게 되면 양의 약수의 개수와 같게 써라. 그러니까 1은 약수가 1개고 2는 2개고 3도 2개고 4는 3개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을 쓸 거면 한 번만 쓰고 2하고 3은 2번씩은 써야 되고 4를 쓸 거면 무조건 3번 써서 내 자리 수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는 무조건 3번 써야 된대. 그리고 2하고 3은 무조건 2번씩 써야 돼요. 그러면 4를 3번 쓰게 되면 남은 하는 자리는 무조건 1이 와야겠죠. 또 2를 2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3을 2번 써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자릿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4가지가 되고요. 얘는 4팩, 2팩, 2팩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얘는 6가지. 그래서 총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중복순열이니까 4의 4제곱 분의 10. 그러니까 얘가 256분의 1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값은 128분의 5라고 해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 문제 볼게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 y, z, w의 모든 순서쌍 중에서 자, 중복조합 문제죠. 선택한 순서쌍이 이거를 만족시킬 확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4H6이죠. 자, 그러면 이 4H6은 얼마입니까? 9C6, 즉 9C3과 같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9, 8, 7이고 3, 2,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4,
여기 3, 그러면 4, 3, 12, 총 84가지 경우의 수가 있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경우를 찾는 거야. 그러면 이 뜻이 무슨 뜻이니? x 더하기 y가 4이거나 또는 z가 1인 경우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x 더하기 y가 4래. 자, 얘가 4면 z 더하기 w는 2가 되는 의미 아닌 정수를 찾아야 되는 거고, z가 1이면 x, y, w의 값이 5가 되는 경우를 찾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안에 겹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x 더하기 y가 4니까 지금 이게 4가 되고 w가 1이 돼서 요 안에 z가 1이고 w가 1이 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빼야 됩니다. x 더하기 y가 4고 z가 w와 같은데 그 값이 1이 되는 경우를 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니까 2h4 곱하기 2h2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얘는 한 가지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3h5 하고 빼기, 자, 요거 한 가지고요. 얘는 2h4. 자, 요것을 계산하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84가지였고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얘는 5c4니까 5가지고요. 곱하기 4c2니까 3c2니까 3가지고요. 플러스 얘는 7c5, 그러니까 7c2지요. 그러니까 21가지고요. 마이너스 5c4, 5c1이니까 5가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총 15가지, 36가지니까 31가지 경우. 그래서 정답은 84분의 31.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레벨 2였고요. 레벨 3에서 뵙겠습니다.